밤이 되면 어떤 얼굴이 떠오릅니다. 낮에는 바빠서 혹은 바쁜 척을 하느라 미뤄두었던 그 얼굴이 불을 끄고 누우면 어디선가 슬그머니 돌아와 앉습니다. 오래된 얼굴일 수도 있고 어제 잠깐 스쳐간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얼굴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가슴 한쪽이 무거워집니다. 그 무게가 분노인지 서운함인지 아니면 그냥 지침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감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은 단순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여러 겹으로 쌓여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오늘 밤은 그 감정을 당장 풀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잠깐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두어보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지치는 순간은 어쩌면 큰 다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말없이 밥상을 물리던 그 장면, 전화를 해도 짧게 끊어버리던 그 목소리, 명절에 잠깐 마주쳤을 때 눈을 피하던 그 사람의 얼굴, 이렇게 드라마처럼 크지 않은 장면들이 오히려 더 오래 남습니다. 어떤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음식을 내어놓을 때마다 한마디씩 덧붙이는 말이 싫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맛있는 거야. 그 말이 레시피인지 핀잔인지 애정인지 늘 구분이 되지 않아서 늘 조금씩 다쳤다고 했습니다. 어떤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의 직업을 소개할 때 항상 조금 낮추어 말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뭐 그냥 월급쟁이죠. 라고. 그게 겸손인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물어볼 수도 없었고 물어봐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냥 마음속에 쌓아두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기억들은 다 흐려지는데 이상하게 이런 작은 장면들만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오래 미워할 때 사실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보여준 어떤 모습, 그 모습이 나에게 느끼게 한 감정, 그 감정이 남긴 흔적을 우리는 그 사람에게 돌려보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이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무언가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 속에서도 그 질문은 아주 작은 틈을 냅니다. 미움이 전부인 상태에서는 이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 그 사람에 대해 다 결론 내리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을 우리는 종종 너무 빨리 덮어버립니다. 어차피 그런 사람이니까. 하고, 원래 저래. 하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마음이 잠깐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건 편함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닫힌 것은 어딘가에서 계속 두드립니다. 오래전 네덜란드의 어느 도시에서 조용히 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렌즈를 갈았습니다. 안경이나 망원경에 들어가는 유리 렌즈를 하루 종일 갈고 또 갈면서 그 사이사이에 생각을 적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생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자신이 보이는 것을 적어나갔습니다. 그가 사람을 보는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사람은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아주 단순한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을 가만히 품고 있으면 뭔가 달라집니다.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조차 그 사람 안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모를 뿐이지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바리흐 스피노자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인간의 행동을 비웃거나 슬퍼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다만 이해하려 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어쩌면 조금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슬퍼하지 않는다고? 미워하지 않는다고?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스피노자는 감정을 없애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그 감정 옆에 다른 것을 하나 놓아두려 했습니다. 이해라는 것을. 이해는 감정을 없애지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오래 쌓인 서운함이 누군가의 사정을 알게 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상처가 치유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는 감정의 모양을 조금 바꾸어 놓습니다. 날카롭던 것이 무뎌집니다.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덜 찌릅니다. 어머니가 음식마다 한마디를 덧붙이던 것이 어쩌면 그분이 살아온 세상에서 배운 유일한 애정 표현 방식이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걱정할 때 칭찬보다 교정을 먼저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배운 세대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 말이 더 이상 마음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조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예전보다 조금 다른 모양이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과 저 사람은 저 방식밖에 모르는 것이다 라는 생각은 둘 다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이 함께 있으면 조금 숨이 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직업을 낮추어 말했던 것이 혹시 자기 자신을 평생 그렇게 낮추어 온 사람의 습관이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크게 말하는 것이 어딘지 낯간지러워서 아들에게도 그 습관을 그대로 쓴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상처가 되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악의로 그런 것이었느냐 아니냐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남습니다. 스피노자가 보기에 인간은 자유의지로만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이 살아온 환경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어릴 때 받은 것들, 살면서 배운 것들, 두려워하게 된 것들, 욕망하게 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쌓여 지금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행동을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용납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스피노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데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흐름이 있었다. 그 흐름을 볼 수 있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느끼는 것이 달라진다. 미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미움의 온도가 조금 낮아진다. 밤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얼굴과 화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다시 좋아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래된 상처를 없던 일로 해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얼굴 옆에 아주 조용히 작은 질문 하나를 두어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랬을까? 이 질문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밤마다 무겁게 앉아있는 당신의 가슴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호흡을 위한 것입니다. 이해는 때로 상대방을 향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때로 나 자신이 그 무게를 조금 덜 지게 해주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어도 아직도 저 사람을 모르겠다고, 뭘 생각하는지, 왜 저러는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그 말 속에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또한 여전히 알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5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 사람이 궁금하다는 것은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어르신은 모른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람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해가 완성되지 않아도 옆에 있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전부이기도 합니다. 스피노자는 렌즈를 갈며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인간을 제대로 보려면 렌즈가 필요하다.
감정 위에 먼지가 쌓이면 상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이해란 그 먼지를 닦아내는 작업이다. 렌즈를 닦는다고 해서 보이는 것이 더 아름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흐릿하게 보이던 것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선명해지면 무섭던 것이 조금 덜 무서워지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두려운 것을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두렵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이 쌓이면 우리는 그것을 미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는 순간 두려움이 조금 줄어듭니다. 예측이 조금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미움도 조금 그 자리를 내어줍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비워도 숨이 달라집니다. 어떤 관계는 오래될수록 더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가벼웠습니다. 서로 몰랐기 때문에 기대도 적었고 실망도 적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쌓일수록 그 사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이상하게 더 자주 다치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많이 다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가까울수록 그 사람의 말이 더 깊이 들어옵니다. 멀리 있는 사람의 말은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가까운 사람의 말은 어깨를 지나 가슴 속으로 들어와 앉습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습니다. 어떤 딸은 어머니와 전화할 때마다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걱정을 했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무릎은 어떤지, 요즘 날씨가 고르지 않은데 감기는 걸리지 않았는지, 그 걱정들이 딸에게는 어쩐지 무겁게 들렸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너는 혼자서는 잘 못 챙긴다는 말이 숨어 있는 것 같아서 늘 전화를 끊고 나면 조금 작아진 기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어머니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어머니에게 거의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누가 먼저 묻지 않으면 아무도 묻지 않는 집이었다고. 어머니는 그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딸은 잠시 멈추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걱정을 묻는 것이 어쩌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야 주려고 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아직도 전화는 조금 피곤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피곤함이라고 했습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은 그것이 존재하는 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 한다.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살아남으려 합니다. 어머니가 걱정을 쏟아내는 것도, 아버지가 말을 아끼는 것도, 형이 늘 잔소리를 하는 것도, 동생이 연락을 끊는 것도, 그 모두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익힌 방식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서툴고, 때로는 상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 안에서는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나쁜 의도가 없어도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세대 차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씁니다. 하지만 그 말이 뜻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잘 설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다르다고만 말합니다. 요즘 세대는 이해할 수 없다거나 옛날 사람들은 저렇다거나 그 다름이 어디서 왔는지를 들여다보면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의 70대가 20살이었을 때 이 나라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가난이 일상이었고 말을 함부로 하면 다치는 시절이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사치였고 참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연습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차가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무심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례함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이 자라난 세상이 가르쳐준 방식입니다.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그 사람이 살아온 세상을 잠깐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스피노자가 말한 이해에 조금 가까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해하면 모르게 되는 것 아니냐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이해가 경계를 흐리게 할 때도 있습니다. 이해라는 이름으로 계속 참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스피노자가 말한 이해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그가 말한 이해는 감정 위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 옆에 다른 시선을 하나 놓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이것이 싫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걸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동의가 아닙니다. 이해는 용납도 아닙니다. 이해는 그 사람의 행동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보는 눈입니다. 그 원인을 보게 되면 나의 분노가 그 사람 전체를 향하지 않게 됩니다. 그 행동의 일부를 향하게 됩니다. 전체를 향한 분노와 일부를 향한 분노는 크기가 다릅니다. 오래된 갈등에는 이름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도 모르고 무엇 때문인지도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 앞에서 불편해졌고,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줄었고, 어느 순간부터 명절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갈등은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시작점이 없으니 끝점도 없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인지 따지기도 어렵고, 따져봤자 달라지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 속에서 아주 가끔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억지로 만든 생각이 아니라 그냥 문득 피곤한 날 밤에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이 그 순간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 순간을 잡아두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 순간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부담도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이 지나갔다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스피노자는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고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사람을 이해하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게 그에게 더 자연스러운 방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버티기 어려운 삶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그 방향이 그에게 맞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꼭 맞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자신에게 맞는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리를 두는 것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풀어가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다만 스피노자가 남긴 이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작게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이해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그 무게를 지고 다니는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을 오래 들고 있으면 손이 아프고 어깨가 굳습니다. 그것을 잠깐 내려놓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이해라는 시선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바닥에 두는 것입니다. 쉬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들 수도 있고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이해하려는 시선을 한번 가져본다고 해서 그 사람과 반드시 가까워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연락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가 분노에서 온 거리인지 이해에서 온 거리인지는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집니다. 분노에서 온 거리는
계속 나를 붙잡습니다. 그 사람 생각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억울함이 반복됩니다. 이해에서 온 거리는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저 사람은 저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 하나가 옆에 있으면 그 거리가 나를 덜 잡아당깁니다. 밤이 깊어지면 사람은 솔직해집니다. 낮에는 바쁘고 움직이고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어서 깊은 감정이 올라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조용해지면 평소에 미루어 두었던 감정들이 조금씩 고개를 듭니다. 그 감정들을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 감정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감정들은 진짜입니다. 서운했던 것도 진짜이고, 화가 났던 것도 진짜이고,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도 진짜입니다. 다만 그 감정들 곁에 오늘 밤만큼은 작은 질문 하나를 살며시 놓아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세상 속에서 그렇게 되었을까? 어떤 사람이 차갑게 느껴질 때 그 차가움이 타고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살면서 천천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굳어진 것일 수 있습니다. 단단한 흙을 밟으면 발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흙이 원래부터 단단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밟히고 눌리고 건조해지면서 그렇게 굳어진 것입니다. 사람도 비슷합니다. 오랫동안 눌리고 참고 표현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감정도 그렇게 굳어집니다. 굳어진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굳어진 것은 그 사람이 살아남은 흔적입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달라진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의 성질이 조금 달라진다고 타오르던 것이 조금 낮아집니다. 뜨겁던 것이 조금 미지근해집니다. 미지근해진 것은 뜨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갑지도 않습니다. 그 온도에서 사람들은 때로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혹은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그냥 그 온도 속에서 좀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됩니다. 화해가 목적이 아닙니다. 편안함이 목적입니다. 나의 편안함이 오늘 밤 어떤 얼굴이 떠올랐다면 그 얼굴을 억지로 지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 얼굴을 잠깐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것들을 지나왔을까? 아주 잠깐만 그 생각을 옆에 두어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마 평생 가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시선이 조금 움직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밤의 무게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렌즈를 갈던 그 사람은 평생 그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렌즈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더 잘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해서 그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려는 것도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완성이 목적이 아니라 조금씩 계속 닦아가는 것, 그 닦음 속에서 보이는 것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어쩌면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은 그래도 나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말할 수 있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되더라도 그 방향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가슴이 조금 다치는 그 감각, 전화 화면에 이름이 뜨는 순간 잠깐 망설이게 되는 그 순간, 이런 것들은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나 자신도 왜 그런지 정확히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됨이 쌓이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크게 싸운 것도 아니고 무슨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과의 사이에 벽이 생겨 있습니다. 그 벽은 누가 쌓은 건지도 모릅니다. 어떤 형제 간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크게 나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맞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방식이 달랐고, 가치관이 달랐고, 살아가는 모양이 달랐습니다. 동생은 형이 항상 가르치려 든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해도 형은 꼭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그게 조언인지 지적인지 그냥 습관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듣고 나면 항상 조금 작아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은 형대로 동생이 자기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인데 항상 표정이 굳어지고 대화가 짧아졌습니다. 나중에는 연락 자체가 줄었습니다. 두 사람 다 상대가 먼저 벽을 쌓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사실 드문 것이 아닙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서로 상대가 먼저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달라진 것이라고,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두 사람이 동시에 그렇게 느끼고 있으면 그 관계는 아주 천천히 소리 없이 멀어집니다. 그 멀어짐이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모든 관계가 가까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떤 거리가 오히려 두 사람 모두에게 편안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멀어짐이 선택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면 가끔은 그 과정을 되돌아보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정은 억압한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더 강한 감정으로만 바뀔 수 있다.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라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담고 있는 것은 감정을 눌러두는 것이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스피노자가 생각한 감정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이해라는 것이 그 다른 방향 중 하나입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분노 옆에 이해를 놓아두면 분노가 흘러갈 방향이 생깁니다. 분노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노 혼자서 그 자리를 다 차지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잔소리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잔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대개 불안이 많은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마음이 놓이는 사람입니다. 그 말들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멈추지 못하는 것은 의지가 약한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불안이 너무 오래되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구조가 몸에 배어버린 겁니다. 어릴 때부터 무언가를 끊임없이 확인해야 안심이 되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방식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안전을 만드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잔소리를 듣는 입장에서는 피곤합니다. 그 피곤함도 진짜입니다. 하지만 잔소리를 하는 사람 안에 불안이 있다는 것을 알면 그 말들이 조금 다르게 들립니다. 완전히 괜찮아지지는 않더라도 조금 다르게 말을 잘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거나 표현했다가 다친 기억이 있거나 표현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었던 경험이 쌓여서 말이 없는 사람 앞에 있으면 상대는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관심이 없다고,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어쩌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못 말해서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혹은 말을 꺼냈다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올까봐
그 침묵은 회피일 수도 있고 보호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향한 보호인지 자기 자신을 향한 보호인지 그것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 모름이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떤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항상 단호하게 대했습니다. 아프다고 해도 괜찮아, 별것 아니야 라고 했고, 힘들다고 해도 다들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공감보다 해결을 먼저 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은 그 어머니가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 같다고,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런데 나중에 그 어머니가 어릴 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쟁 직후 태어나 형제가 많은 집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누군가가 아프다고 울면 그걸 들어줄 여유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빨리 털고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었습니다. 위로는 나중에 살아남은 다음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함을 다른 방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단하게 일어서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그분에게는 사랑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원했던 사랑의 모양과 어머니가 줄 수 있었던 사랑의 모양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 달라짐이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을 이해할 때 그 사람의 행동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어떤 원인에서 왔는지를 보려 했습니다. 원인을 보게 되면 행동이 달리 보입니다. 나쁜 사람이 나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원인을 가진 사람이 그 원인의 결과로 그 행동을 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잘못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이 있다고 해서 상처가 괜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 전체를 향한 판단이 조금 좁아집니다.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부분이 나와 맞지 않는 것이다. 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방식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 전체를 거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부분만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가벼운 방법입니다. 가족 안에서는 이것이 특히 어렵습니다. 가족은 선택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맞지 않으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는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족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도 완전히 끊기도 어렵고 가까이 있기도 불편한 거리. 그 거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가족이라는 관계입니다. 그 안에서 상처가 반복되면 사람은 지칩니다. 화가 나다가 무뎌지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가 평화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 평화가 진짜 편안함인지 아니면 그냥 지친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게 서운한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고. 그 말을 듣고 잠깐 생각이 멈추었습니다. 이해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세상을 살아온 사람이 다른 세상을 산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서운함을 만듭니다. 이해는 결과가 아닙니다. 이해는 방향입니다. 그 방향으로 조금만 기울어져 있어도 그것이 느껴집니다. 상대가 그 기울어짐을 느끼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렌즈를 갈던 그 사람은 어쩌면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선명하게 보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선명하게 보이면 상처도 더 잘 보입니다. 흠집도 더 잘 보입니다. 지저분한 것도 더 잘 보입니다. 하지만 흐릿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낫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면 두렵습니다.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선명하게 보이면 무섭더라도 적어도 무엇인지는 압니다. 무엇인지 알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대처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다른 무게를 만들어줍니다. 어떤 관계는 이해한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이해가 만능은 아닙니다. 이해해도 여전히 맞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해해도 여전히 그 사람 곁에 있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해가 화해로 이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가 거리를 없애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해는 내가 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멀리 있으면서도 그 사람을 원망이 아닌 이해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거리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원망을 가지고 있는 거리와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리는 같은 거리인데 무게가 다릅니다. 밤이 좀 더 깊어졌습니다. 이 시간에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오래된 관계에 대해, 아직 풀리지 않은 감정에 대해, 왜 저 사람은 저럴까 하는 질문에 대해, 그 질문이 오늘 밤 다 해결될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이 아니라 그냥 조금 다른 방향으로 놓아두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스피노자는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다르게 볼 수 있는 방향을 조용히 내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방향이 맞는지 틀린지는 각자가 자신의 삶 속에서 확인해 가는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밤 그 방향을 잠깐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조금 달라집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밤은 유독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그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오래전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아주 사소한 것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던 방식, 밥을 먹을 때 소리를 내던 것, 전화를 끊기 전에 항상 같은 말을 하던 것, 그런 것들이 왜 기억에 남아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아있습니다. 기억은 우리가 고르지 않습니다. 기억은 스스로 남아있을 것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아있는 것들은 아직 우리 안에서 정리되지 않은 것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된 감정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정리한 관계, 충분히 이야기하고 서로 이해하고 그렇게 마무리된 관계의 기억은 가끔 떠오르더라도 무겁지 않습니다. 따뜻하거나 담담하거나 어느 쪽이든 가볍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은 밤마다 조금씩 고개를 듭니다. 무언가 더 하고 싶었던 말, 무언가 더 듣고 싶었던 말,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 혹은 그때 왜 저랬을까 하는 의문, 그것들이 아직 우리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버지는 평생 말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도 다 크고 나서도 집에 오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고 밥을 먹을 때도 별말이 없었습니다. 칭찬도 드물었고 위로도 드물었습니다. 자식들은 그 아버지를 어려워했습니다. 어렵다기보다 모르겠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 얼굴만 봐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가 많이 나이 드셨을 때 큰딸이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한 수첩이었는데 열어보니 아버지가 직접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이 오늘 상을 받았다. 기특하다.
아들이 감기에 걸렸다. 빨리 낫기를. 오늘 딸이 웃는 것을 봤다. 마음이 좋았다. 그 문장들을 읽으면서 딸은 올해 아무 말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버지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기쁠 때 기쁘고 걱정될 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밖으로 내보내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말로 하는 것이 너무 낯설어서 수첩에만 적어두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수첩에. 그 수첩을 발견하기 전까지 딸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차가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서운했고 가끔은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수첩 하나가 그 오랜 생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해는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의도치 않은 순간에, 준비하지 않은 자리에서 어떤 작은 것 하나가 우리 안에 무언가를 조용히 건드리면서,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수첩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끝내 그 수첩을 보지 못한 채 관계가 끝납니다. 오해가 오해인 채로 남습니다. 알 수 없었던 것이 끝까지 알 수 없는 것으로 남습니다. 그것이 슬픈 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수첩을 발견하지 못했어도 저 사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았다면 그것으로도 무언가 달라집니다. 확인하지 못했어도 그 가능성을 마음에 두었다는 것이 감정의 무게를 조금 바꾸어 놓습니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감정을 오래 연구했습니다. 그는 감정을 나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없애야 한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감정에 끌려다니는 것과 감정을 이해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끌려다닌다는 것은 분노가 나면 분노 그대로, 서운하면 서운한 그대로, 그 감정이 가는 방향으로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이 감정이 왜 나왔는지를 잠깐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행동이 어디서 왔는지를 잠깐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조금 더 천천히 움직이게 됩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감정은 빠르게 움직이는 감정보다 내가 조금 더 다룰 수 있습니다.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느낌입니다. 저 사람이 저러는데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이미 다친 마음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무력함이 분노를 더 키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해라는 시선을 가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생깁니다. 저 사람을 바꾸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리는 것도 안 됩니다. 하지만 저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내가 고를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 작은 선택이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오랫동안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서로 어긋났고 오래 쌓인 것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섭섭한 것들이 있었고 며느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잠깐 혼자 생각에 잠기다가 아주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처음 시집 왔을 때의 기억이었습니다. 낯선 집, 낯선 가족, 모든 것이 낯설었던 그 시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조용히 있었던 날들,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할머니는 잠깐 멈추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처음엔 그랬겠구나. 낯설었겠구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겠구나. 그 생각이 든 이후로 할머니가 며느리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좋아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억울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해봤다는 것이 이해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해의 통로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이해에 닿습니다.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하는 기억이 다리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힘든 시절을 알게 되면서 이해에 닿습니다. 저런 걸 겪었으면 저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어떤 사람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닿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어느 날 보니 그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통로가 맞는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준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을 완전히 닫지 않고 있으면 어느 순간 그 통로가 열리기도 합니다. 스피노자는 이해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좋은 이유입니다. 그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느껴야 한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을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그 가능성을 조용히 내어놓았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그 자세가 어쩌면 이해라는 것의 본질과 닮아 있습니다. 이해는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다 모른다는 것을, 내가 본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닫지 않는 것.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단순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 보다 보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론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랜 관찰에서 나온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결론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은 계속 변합니다. 아주 천천히, 겉으로는 잘 안 보이게, 하지만 변합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내린 결론으로 그 사람을 계속 보면 변한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전의 그 모습에 지금의 그 사람을 계속 끼워 맞추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지치게 합니다. 이미 결론 내린 사람을 계속 마주하는 것이니까요. 결론을 조금 유보하는 것. 그것이 이해의 또 다른 형태인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결론을 잠깐 내려놓는 것. 아직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열어두는 것. 그 열어둠이 관계에 공기를 넣어줍니다. 닫힌 공간은 숨이 막힙니다. 오래된 관계가 답답한 이유 중 하나가 서로에 대한 결론이 너무 굳어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어차피 저럴 것이다. 말해봤자 달라지지 않는다. 그 생각이 공간을 닫아버립니다. 조금만 열어두면, 조금만, 그 공간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창밖에 소리가 납니까? 바람 소리일 수도 있고, 지나가는 차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무 소리도 없는 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 속에, 혹은 그 정적 속에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머물렀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언가 결심할 필요도 없고 당장 누구에게 연락할 필요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도 됩니다. 다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오늘 밤과 어젯밤이 아주 조금 다르다면 그것이 이해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이해는 결심이 아닙니다. 이해는 그 방향으로 시선이 조금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기울어지는 것은 노력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순간에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렌즈를 갈던 그 사람은 아마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렌즈가 아무리 맑아져도 보이는 세상이 완벽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흠집은 흠집대로 있고 어둠은 어둠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갈았습니다. 더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정직하게 보기 위해서. 흐릿하게 두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선명하게 보면 두려움이 작아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무엇이 두려운지는 알게 됩니다. 무엇인지 알면 조금은 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도, 그 감정과도, 그리고 아직 이해되지 않은 것들과도. 어떤 이해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혹은 오래된 사진을 보다가, 혹은 그 사람이 즐겨 먹던 음식 냄새를 맡다가, 갑자기 무언가가 조용히 열리는 느낌, 설명할 수 없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것, 그것이 이해인지 아닌지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그 사람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과 같은 사람인데 내가 보는 방식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달라짐이 조용히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해해봤자, 이제 와서 달리 본다고 해봤자 이미 지난 일이고 이미 멀어진 관계이고 어쩌면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는 상대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없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이미 끝난 관계를 다시 보는 것도,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오래된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지고 있는 사람은 나입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떠났어도 살아있어도 그 무게는 내 것입니다.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는 것, 그것이 늦은 이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야 그분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살아계실 때는 몰랐던 것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보입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사셨는지, 왜 그런 말을 하셨는지, 살아계실 때는 그냥 당연한 것처럼 혹은 불편한 것처럼 넘겼던 것들이 없어지고 나서야 다르게 보입니다. 그 이해가 뒤늦은 것이라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이해했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 이해하는 것도 여전히 무언가를 합니다. 지금의 이해가 지금의 나를 조금 달라지게 합니다. 그분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간직할 것인지, 그분에게서 받은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분에게서 받은 상처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이해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은 이해도 이해입니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란 외부의 것에 의해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본성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이 말을 관계에 대입해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분노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나의 감정을 결정하고 나의 하루를 결정하고 나의 밤을 결정합니다. 이해는 그 끌려다님을 조금 줄여줍니다. 저 사람이 저러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면 저 사람의 행동에 내가 이렇게까지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덜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오래 쌓이면 큰 차이가 됩니다. 어떤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좋은 날도 있었고 나쁜 날도 있었습니다. 다툰 날도 많았고 말을 안 한 날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이해한다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아직도 모르겠다고, 50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 말이 불만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모르겠으니까 아직도 궁금하다고, 아직도 가끔 저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50년이 지나도 궁금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그것이 그 할머니에게는 어쩌면 가장 좋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해는 완성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완성을 향해 가는 방향,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이해라는 것의 실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계속 변하고, 관계도 계속 변하고, 나 자신도 계속 변합니다. 어제의 이해가 오늘은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관계는 흔들립니다. 완전히 굳어버린 것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흔들리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것, 다시 흔들려도 다시 방향을 찾는 것, 그것이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얼굴이 떠오른 분이 계실 겁니다. 오래된 얼굴일 수도 있고, 최근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얼굴을 향해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락을 해야 한다거나, 화해를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이 오늘 밤 조금 달랐다면, 예전보다 조금 덜 무겁게 그 얼굴을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것으로 오늘 밤은 충분합니다. 스피노자는 렌즈를 갈면서 아마도 이것을 알았을 겁니다. 렌즈는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렌즈는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바꿉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보는 방식이 달라지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그 사람을 보는 렌즈가 조금 달라지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이 착각이 아닙니다. 그것이 더 정직한 봄입니다. 분노로 흐려진 렌즈보다 이해로 조금 닦인 렌즈가 더 실제에 가깝게 보여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남기고 싶습니다. 이해는 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오늘 밤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숨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조금 덜 무거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밖은 조용하고 불빛은 낮아져 있습니다. 하루 동안 많은 것을 감당하셨을 겁니다. 많은 것을 참으셨을 수도 있고 많은 것을 혼자 안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무게가 오늘 밤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조용히 열어두고 싶었습니다. 스피노자가 조용히 렌즈를 갈았듯 우리도 조용히 우리 안의 렌즈를 한 번씩 닦아가는 것, 그것이 이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부드럽고 어쩌면 가장 오래가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해하면 조금 덜 미워집니다.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도 조금 덜, 그 조금이 밤을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밤 편히 쉬십시오.